제5발제는 김명하 연구위원께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를 발제해 주시고, 토론은 이어서 연민섭 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를 진행한 김명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연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환경 조성에 관련한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 그리고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위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특히 이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에 관련해서 새로운 경제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특히 이 데이터 자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상정하고, 이 데이터 산업 기본법은 2022년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른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저작권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 일부 개정 또는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 그리고 범위,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여러 가지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정보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추진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이 실무계,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각각의 법리적 검토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그 FGI 조사, 그리고 개인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그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전문가들이나 실무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보보호 관점에서는 이미 규제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활용 관점, 그리고 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 유통 플랫폼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금융위에서도 마이데이터 관련한 그 번호가까지 취득을 한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상에서도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해서 구축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민간 활용도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나 산업계 종사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표준계약서 데이터 가치평가, 그리고 재정적 정책적 지원, 그리고 데이터 거래소의 여러 가지 법적인 법률 관계, 그리고 책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모두 조금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별히 데이터 거래소의 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중개업자로서의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 또는 법률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업종 규모별로 그 차등화된 진입 규제나 행위 규제로 가는 것보다는 그 신고 등록 수준으로 다르게 차등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2위 결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의 진입 차등화나 행위 규제 차등화와 같이 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또는 이 데이터 산업에서의 발전 향방을 본 이후에 경험 축적의 이후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이제 나머지 그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들이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 경제벌 중심으로 그 규제들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보 보안, 그리고 차별 금지, 그리고 데이터 가치 평가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도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그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한 계약을 위주로 해서 법률 관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 역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역외 적용 규정을 채택해서 그 이 데이터 관련된 법제들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편향성 방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 점수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뭐 AI 추천 정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투명성, 그리고 추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그리고 민감 정보와 일반 정보에 대한 분리 관리, 이런 내용들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이 기존의 정보 보호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측면의 결과들도 있었고요. 그 분야별로 봤을 때는 보건 의료 분야, 그리고 금융 신용 분야에서의 규제가 조금 더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과가 함께 도출이 되었고요. 이러한 도출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리고 실무계 전문가들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된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이 빅데이터 법제 포럼에서는 데이터 개념의 범위 및 유형, 그리고 법적 지위 명확화, 그리고 관련 법령 간의 규제 정합성 확보, 그리고 활용을 위한 법률관계 규정 정비, 그리고 규제 개선, 그리고 정보보호 및 국경 간 거래 규제 공백 해소 등을 주제로 해서 분석과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계약 관련 현행 법률에 대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서가 진행되는 과정과 거의 속도를 같이 해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된 관계로 이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법리적 분석을 좀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 2022년 기본과제로 데이터 거래에 관련된 기본과제가 수행 예정인데요. 특히 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그리고 유통 거래 촉진과 관련한 여러 FGI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가치평가, 그리고 데이터 사업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나 표준계약서,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나 데이터 거래소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그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위 법령들이 마련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 데이터 활용 측면, 그리고 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제들이 어떻게 재편되는 것이 좋을까라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외국 법리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일본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사례라고 해서 이제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형 가이드라인 사례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 개정을 통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하는 본인의 정보를 그 소비자 계약의 한 유형으로 채택을 함으로써 굉장히 새로운 입법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네,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그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 거래소,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에서 이러한 데이터 제공형 계약, 그리고 창출형 계약, 그리고 공용형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이런 데이터 관련 표준계약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래 유통 관련 행위별 계약 관계와 법률 관계 당사자들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이제 향후에 각각의 데이터 생성 주기별,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각각의 행위 주체나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와 법률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 유형이나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법적 근거나
관련된 법리들이 생성이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데이터 계약의 주체와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관련된 데이터의 생산, 그리고 거래, 활용, 폐기, 보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표준계약서의 사용 외에도 이 부정이용의 금지 관련된 그 법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제적 근거들을 함께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우리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 그리고 국내 관련 법률들 간의 규제 정합성 확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저작권상의 보호, 그리고 그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보호가 이 데이터 기본법에서도 그 근거 법률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적 검토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역외 적용의 규정이 그 향후 법률 정비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채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처럼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보고서에서 조금 담아봤었고요. 이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 관련 법제 쟁점별 요소를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10가지 유형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방안,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관련된 내용, 접근성 보장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가치평가, 품질 인증에 관한 것,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식별체계, 그리고 이용 유형별 개인 데이터 제공 및 활용 동의 제도 다층화, 그리고 데이터 자산 보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각 이슈별로 규모별 다층화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래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거래소라든지 중개인력 양성, 그리고 국경 간 데이터 거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역외 이전이나 역외 적용 관련된 내용이 법리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분쟁 조정이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이 지금 그 내년 4월 20일 시행 예정인 기본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향후 여러 가지 분쟁 조정 결과라든지 규제 개선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보완이 되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 그 현행 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과제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아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입니다. 우선은 김명하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 연구를 하신다고 하실 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인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상충된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고,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나 좀 깔끔하고 많은 양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된 사업의 메인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거나 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종의 소스적인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메인 산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고, 그럼 데이터의 생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거래 등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데이터도 이제 메인 산업화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김명하 박사님이 이 연구를 시작하실 때 상당히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연구든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측면이 새롭게 시작될 때 아니면 또는 태동될 때
그때에 맞는 규제 체계를 적합한 규제 체계를 균형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그 산업이 갖고 있는 뭐 소비자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되거나 태동되는 산업인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위험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위험이 추상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규제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제 위험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관련했을 때의 위험의 구체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부정 이용이라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신분도용 또는 신분도용 정도나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크게 그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신분도용은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층적으로 되게 그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신분에 대한 그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도용에 대한 위험도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경우 드러나는 구체적 위험은 스팸이 증가한다. 핸드폰에 뭐 대출 문자라든지 그게 많이 증가한다는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성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자체가 과연 중개인가 아니면은 단순한 광고인가라고 보는 측면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중개라고 보는 경우에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맞춤형 광고라고 보는 경우에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융 소비자가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맞춤형 광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빅데이터라든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맞춤형 광고는 일반 분야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금융상품에서는 향한 규제 때문에 과연 그런 금융상품에서 나타나는 맞춤형 광고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선택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으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융 플랫폼 관련해서 요 사례를 간단하게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그겁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금융 플랫폼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 보험을 검색했을 때 40대가 많이 가입한 보험이니까 무조건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저도 40대니까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다수가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위험이 구체화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좀 그 추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활성화라든지 이제 개인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 과연 현재 법 체계가 기존의 법 체계는 개별 법률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신용정보 보호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보호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많아서 충돌이나 보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의 활용 정도가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걸 개별 법률로 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통일화시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일 법률, 여기 기본법처럼 단일 법률을 상위 법률을 하나 만들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앞서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정보라든지 금융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더 강화될 필요성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좀 더 그 다른 수준과 마찬가지로 좀 개방해야 될 필요성도 여겨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각 부처의 영역 다툼으로 보이지 않게끔 각 부처가 좀 더 조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법률이나 여기 디지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쟁점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모든 법률은 법만 살펴보면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그 법만 잘 보면 그 법만 보면 데이터의 활용도 잘 될 것 같고, 개인정보도 잘 될 것 같고,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과 같이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그 위험성의 존재가, 그 디테일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요. 우선은 데이터 산업진흥법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보면은 가치 평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왜 지원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치 평가를 객관적인 기관이 가치 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대출이나 거래 시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사항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를 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데이터의 표준화를 하게 되면 그 활용도는 상당히 좀 제고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냐면은 그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품질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데이터 같은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스크래핑 기술에서 지금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표준화시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는 12월 1일부터 17개 기관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좀 품질이 좀 많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연 가치 평가와 표준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 운영의 디테일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법제도에 대해서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고 분석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법제가 시행되고 데이터 산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제가 시행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2, 3년간은 더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추적 관리하는 형태로 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는 토론자의 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저희 윤민석 박사님께서는 저희 이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굉장히 팔로업을 열심히 해주신 토론자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초청을 드렸고, 아마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아마 국내에서 이 연구에 같이 참여했던 박사님들,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실무계 담당자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많이 수렴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측면들처럼 이 데이터 산업진흥법 기본법 형태로 제정이 되어 있는 이 현행 법률이 내년 이후에 시행이 되면서 좀 더 규제들의 폭이라든지 규제 수준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 단연차 과제로 진행할 필요성도 굉장히 높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2022년도에도 저희 기본 과제로 제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과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다른 사업 형태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이 규제 적정성이나 규제 여러 가지 틀에 관한 그리고 각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내용들은 꾸준히 연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